자, 그럼 지금부터 동아보건대학교 2023년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2023년 입학식 사회를 맡은 사회복지상담전공 주임교수 강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입학식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독천중앙교회 장한봉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현주 총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범 사무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은아 학생성공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규양 입학홍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 참석해주신 많은 내빈들이 계시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신입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내 외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에 마련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창을 하지 않고 반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우리 대학 설립자이신 고 김창현 선생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자 독천중앙교회 장한봉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혹한의 추위를 뚫고 새로운 생명이 대지를 솟구쳐 올라오는 소생하는 이 화창한 봄날, 오늘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우리 동아보건대학교에 꿈과 희망을 안고 찾아온 젊은이들의 입학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혹독했던 지난 3년의 코로나 터널을 무사히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들을 지나온 세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도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곳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동안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배움의 길을 걷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하시어 학교 생활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되는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들 때문에 더 큰 꿈을 꾸고 사람들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동안 이들이 마음껏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소정의 과정을 훈련받는 동안 계획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얻게 하시고 꿈이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는 미래의 꿈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꿈을 품고 본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꿈, 조국과 민족의 자랑이 되는 꿈이 되게 하옵소서. 재학하는 동안 행복하게 배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든 있는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을 후원하는 가족의 생업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본 대학은 이들이 꿈을 향해 정진하는 동안 이들을 교육하고 후원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동아보건대학교를 축복하시어 이 대학을 통해 지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새 출발하는 학생들과 축하하는 모든 분들의 앞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입학 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허가 선언문. 2023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에 입학한 간호학과 고한슬 외 70명, 사회복지학과 김도윤 외 29명, 유아교육과 강영주 외 19명, 사회복지 전공 김금주 외 131명, 사회복지 상담 전공 김경화 외 39명, 실용음악 전공 강다윤 외 29명, 반려동물 전공 김예진 외 5명, 레저 조경 전공 김남훈 외 19명. 네, 위 신입생들에게 2023년 3월 2일부로 우리 대학의 제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간호학과 김동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중인 신입생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입생 대표가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오른쪽 손을 들어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입생 대표 김동현 외 348명은 동아보건대학교 입학이 허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동아보건대학교 학칙 및 재규정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켜 성실히 면하게 정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신입생 대표 김동연. 모두 자리에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입생 대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장님 훈사가 있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요? 네. 그러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 했듯이 유난히 많은 눈을 내리고 또 크게 추웠던 그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새봄의 길목에 와 있는 오늘 희망과 정겨움 넘치는 입학식이 우리 교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꼬박 3년 동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입학식은 물론 수업마저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의 입학식이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겨울을 잘 이겨낸 교정의 동백들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오늘 우리 동아보건대학교에서 제30회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교직원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오늘에 있기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님과 주변의 친지분들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동아보건대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밖에서는 어미 달기 쪼고 안에서는 병아리 스스로가 껍질을 깨기 위해 함께 애쓴다는 뜻의 줄탁동치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결코 알을 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과 밖에서 때를 맞춰 동시에 깨어나려는 뜻과 노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병아리처럼 여러분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 그리고 알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노고를 믿고 있기에 신입생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과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칠 때에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진 자랑스러운 전문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동아보건대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오늘부로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은 이미 닭과 알 속의 병아리처럼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 그야말로 찰떡호흡을 맞추어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정진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전문 직업인이 되려는 노력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성품, 곧 인성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절, 책임감, 정직함 등의 그 성품이 그 개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외형적 결과만 좋다면 인성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부정과 비윤리적 언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인성은 어느 한순간에 꾸밀 수 있는 포장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대답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인성이 함양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입생 여러분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소속된 학과에서 착실한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훌륭한 인성을 함양해 주실 것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바야흐로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희망찬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분명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잠재력을 마음껏 키우고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여러분들의 삶은 틀림없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캠퍼스에 가득 찰 것을 생각하니 정장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 동아보건대학교의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전 교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환영하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 소개부터 드리면요. 94년도 개교라 이번이 30년 됐습니다. 딱. 네. 기존에는 이제 공업대학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0년도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보건 계열 학과를 늘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간호학과도 생겼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뭐 학년기 학생분들의 이제 어떤 그 수의 그 변화로 인해서 이제 보건 계열은 간호학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학기업 설립 목적 교훈 교육 목표는 저희가 계속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동아보건대학교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세우면서 엘리트한 현장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해서 그 양성 그로우라는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의 핵심 역량으로는 비전은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싶다. 2080은 20대부터 80대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경천의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자라는 겁니다. 뭐 계속 그로우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학의 핵심이다. 학생을 성장시키고 우리 자체를 또 성장시키는 그로우가 이제 저희의 그 주 모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주요 학사 일정이 이제 오늘로 이제 입학식을 하고,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다 보니까 뭐 특히나 이제 간호학과 분들이 이제 많으시면 간호학과는 금요일 수업은 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없습니다. 네, 있기는 뭐 방에서 들으시든 아니면 어디서 들으시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월에서 목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님들은 지금 이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에요. 오늘부터가 8일까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뭐 매뉴얼도 많이 나갔고, 뭐 저기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앉아 있는데 매뉴얼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쫓아와 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지도 교수님들은 좀 와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놓치게 되면 졸업이 뭐 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고, 이제 참고로 그 제가 기독교와 세계 문화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얘기입니다. 8명밖에 수강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폐강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기독교와 세계 문화를 신청하신 분은 빨리 다른 걸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명이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 최소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여러분이 했는데 10명 미만으로 돼 있다. 그럼 빨리 정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정정 기간이 8일까지 있고, 수업 일수 4분의 1선, 뭐 4분의 2선, 4분의 3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제 법적 기간이에요. 4분의 1선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학적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휴학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4분의 1선 이전에 하시면 학기 자체가 이제 시작을 개시 안 한 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4분의 1선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학점이 F로 다 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선을 제일 잘 지키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수강료도 4분의 1선 이전에는 뭐 전액을 돌려주는데, 뭐 4분의 1선이 지나면 수강료를 좀 뭐 덜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8주 차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시작이죠. 그럼 이번 학기는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1주 차가.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8주 차 때 중간고사가 있고, 저희 대학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뭐 변경하고 싶긴 하지만
보강주가 15주 차에 새로 있어요. 기말고사 전주가 보강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국경일 있잖아요. 무슨 뭐 예를 들어 현충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때 수업을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물론 이제 교수님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대학은 보강주를 15주 차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강을 하는 거예요. 수업 못한 것들을.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주 차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15주 수업 운영이 아니라 16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숙사도 뭐 계시면 이제 4달 동안 이제 기숙사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평가 기간이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이 강의 평가를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런 뭐 성적 조회나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아주 그 객관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강의 평가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학적부 변경이라든지 학사제도 안내를 좀 드리면요. 뭐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직접 뭐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부서에다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교무학처에 얘기하시면 되고, 휴학을 이제 뭐 입학인데 뭐 휴학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나중에 어떤 뭐 군대를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도 교수 면담도 하시고 휴학 신청을 교무입학처에다 하셔야 되고요. 복학은 자동 복학입니다. 저희는 따로 신청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1년짜리 휴학을 했으면 1년 뒤에 그냥 자동으로 복학됩니다. 그냥. 네, 복학서 낼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복학계를 안 내고 4분의 1선까지 등록을 안 하시면 또 이제 재적 처리가 되니까 까먹고 재적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퇴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뭐 자퇴를 하시든 재적을 하시든 재입학도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근데 4분의 1선을 꼭 지키셔야 돼요. 네, 4분의 1선이 지나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4분의 1선이 중요한 게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4분의 1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뭐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꼭 그 오셔가지고 뭐 아니면 지도 교수님, 학과장님 아니면 필요하다면 진짜로 교무입학처라도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근데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냥 스팸인가 보다 하고 뭐 이제 안 받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 여러분들이 챙겨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들하고 교무입학처 열심히 잘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락될 수도 있으니 잘 챙겨주시면 좋고요. 전과는 우선은 뭐 간호학과는 불가능하고요. 유일한 4년제 학과이기 때문에 그 외 학과들은 전과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하셔도 1학년 2학기 때 많이 하시고요. 2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2년제, 3년제들이 이 교육과정이 매우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 오히려 뭐 더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재입학,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졸업을 하고 그 학과를 따로 다니시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과는 가능합니다. 근데 네, 간호학과는 해당 안 돼요. 네, 유일한 4년제 학과이기 때문에 네, 딴 데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수강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정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그래서 2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학생분들 이제는 정정이 아니자 이제 신규 수강 신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규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고, 하지만 출석부나 이런 것들이 반영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출석을 안 부르면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그 뭐 정정 기간에 신청한 학생입니다. 저도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교수님이 여러분이 온지 안 온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석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 된다. 안 부르네? 그냥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부르네? 그럼 가셔서 제가 좀 늦게 신청했습니다. 등록을 좀 2월 10일 이후에 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들마다 챙기시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가끔 이제 좀 까먹는 분들 계시니까 안 부르면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학사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 홈페이지 가보면 오른쪽 이제 하단에 뭐 아이콘들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사관리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뭐 구글 클라우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 보셔가지고 로그인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이제 학번이고요. 학번은 부여 받으셨을 거예요.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니다. 그래서 변경하시면 되고요. 수강시험 매뉴얼 같은 경우는 학생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 게시판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가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놓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는 과목인데요. YBM이라는 그 뭐
뭐 여러분들 아마 영어 뭐 이런 영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그 기관이 맞습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몇 가지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토익 1, 그다음에 기업가 경영회의, 의사소통 영어, 컴퓨터 활용 기초, 그다음에 토익 2, 조직 생활과 직업윤리, 컴퓨터 활용 심화와 컴퓨테이셔널 싱킹과 코딩은 2학기 때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금요일 날 배정이 돼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가 혹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빨리 학사 관리 시스템 들어가서 휴대폰 번호도 다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2월 10일 날 이제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정 기간에 이제 이게 신청이 되기 때문에 2주차 때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YBM넷에. 저희가 아까 3월 8일 날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다가 3월 8일 날 저녁이나 3월 9일 날 오전에 YBM넷에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9일까지는 YBM넷은 못 들어가요. 예. 회원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회원 가입 방법이나 로그인 방법, 문의 사항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참고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지를 하는데 수업 공지 방식은 교수님들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했죠. 구글 클래스룸을 많이 활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아이디하고 학사 비밀번호로 cloud.duh.ac.kr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구글 아이디가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 학번 신청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클래스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BM넷 중에 토익 1은 필수 과목이라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이 제가 아침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예, 로그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학생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게시판,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꼭 접속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뭐 지도 교수님한테도 여쭤보셔도 되고, 저한테 뭐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열심히 배우시면 됩니다. 네, 배우는 게 힘입니다. 네. 그래서 YBM넷 설명드렸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UCM 시스템이라고 해서 MS 그다음에 구글 수트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여러분들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글 메일, 그러니까 G메일, 그다음에 학교 메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첫 수업 참여하시면 잘 이제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뭐 건의하셔도 돼요. 교수님, 공지는 단톡으로 하지 마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러면 학생 이름 뭔가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땐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네. 뭐 질문했는데 너 왜 이런 질문해? 점수 깎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한테 꼭 얘기하셔야 되고, 그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길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이메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학교 이메일이 뭐가 좋냐? 뭐 여기서 이제 나 이제 대학교 됐으니까 노트북을 사야겠어. 애플 걸 사야겠어. 애플 할인이 됩니다. 3월 10 며칠인가? 10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3월 15일까지인가? 유니데이스라는 그런 홈페이지로 이제 그 학생 인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우리 대학 duh.ac.kr 이메일이 필요해요. 그걸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지가 보통 학교 메일로 가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른 G메일이나 네이버 메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 생활 할 때는 우리 G메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전문대학에서 연합으로 도입한 게 이제 메타버시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진 않는데, 교양 과목이 지금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교양 과목이 하나 실행이 된다면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네. 졸업은 이제 2년제 학과 같은 경우는 4학기 등록에 총학점이 72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108학점 이상, 4년제 학과 간호학과는 13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 4년제 일반 대학들보다는
어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과정에 이렇게 딱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양 과목 몇 개만 이제 이걸 들으겠다. 아까 말씀드린 뭐 기독교와 세계문화를 듣겠다, 성과 이해를 듣겠다, 뭐 이런 몇 가지밖에는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런 학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뭐 그 나는 이제 뭐 여기서 뭐 그 못다 핀 꽃을 다른 곳에서 또 편입을 해서 뭐 펴보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학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2학년 때 몇 학점을 따야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뭐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요.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는 것들이 교과 과정이고, 그거 외의 과정들이 비교과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그 외부 강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어떤 그런 뭐 그 교과 과정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과정을 많이 잘 듣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장학금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연동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엘리트 플러스 인증을 해줘서 뭐 졸업장에다 뭐 박아드린다든지 뭐 인증서를 따로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학교 생활하면서 뭐 독천 저기 읍내 내려가서 너무 술만 많이 마시지 말고, 아니면 목포 시내 가서 술만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수요일 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비교과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참석하시면 장학금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엘리트 인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이 교무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김준표 교수라고 하고요.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 분들은 이제 그 앞분들이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사무처장이신 박준봉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제가 또 오늘 뭐 다른 출장권이 있어갖고 지금 이제 이러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입학 축하하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까지 이제 교무입학처 공지사항 들으셨고요. 사무처 공지사항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준범 교수입니다. 캠퍼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가 18번 건물입니다. 18번 건물이 저기 지금 현재 위치가 이게 18번을 요한관입니다. 우리 대학의 입학식, 졸업식, 단체 행사를 이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 몇 군데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0번 건물이죠. 10번 건물. 10번 건물이 정무관인데 지금 현재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1층에가 편의점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점이 여기 있고, 또 한 가지 본관에, 여기가 지금 본관이죠. 1번 건물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본관 건물. 여기에 1층에가, 여기 본관이 이제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교수님들 연구실이, 센터에가 전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강의실이 있고, 그래서 1번 건물 1층에 보시면, 1층에 가시면은 보건실이 있고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가 보면은 이제 학생 휴게실이 있어요. 학생 휴게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PC 작업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건물이 8번 건물입니까? 8번 건물 이쪽에 6번 건물이에요. 6번 건물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11시 뭐 좀 넘어서부터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구내식당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 같은 경우 보통 학생회관, 그런데 학생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1층에가 학생 단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식을 해야 돼요. 사서 먹는 거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건물이 20동이죠. 20동.
이게 이제 SN동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강의동입니다. 거의 이제 하루를 여기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강의 공간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4번 건물, 4번 건물이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전체 20여 분의 교수님들이 전부 여기에서 연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뵈려 그러면은 이쪽에 가시면은 전부 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번 건물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2번, 3번 건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학의 거의 실습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실습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3번 건물에가 간호학과 3층에 3번 건물 3층에가 간호학과 실습실이 쭉 전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과도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응급구조과도 이쪽에 있고, 2번 건물에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공학계열 실습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용음악과 실습실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실 텐데 이쪽에 기숙사가 지금 우리 이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5번 건물 있죠? 5번 건물, 5번, 15번, 11번 건물이죠. 11번, 19번 이렇게 있는데 5번 건물이 여러분들 기숙사 낭주간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와 1층에 학생 식당이 기숙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기숙사 구내식당은 일반 학생은 사용하지 못하고 기숙사생들만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15번은 애완동물과 전용 펫하우스입니다. 기숙사 겸 애완동물과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퍼스 안내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포 노선만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요금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2대가 코스가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7시 40분에 출발하는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 터미널에서 한 대가 7시 45분에 출발합니다. 도착은 동일하게 도착을 하고, 그리고 하교는 운동장에서 5시 반에 2대가 같이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셔틀버스는 다른 집처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루에 2번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천 터미널과 우리 대학 운동장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뭐 ESG 경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오염을 좀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도 동참하게 됐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올해는 이제 중점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좀 이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차가워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성공처 공지사항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성공처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 동아보건대학교 학생을 성공시키겠구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희 학생 성공처는 학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부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것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4년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 업무로 교내외 장학금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래서 교회 장학금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국가장학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규모는 적지만 교과장학금 1유형과 2유형에 대해서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장학금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학교가 모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이미 단체 문자를 통해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왼 위에 보면은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가지고 클릭을 하시고 또 근로 장학금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아서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역시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1유형에서 부족한 장학금을 2유형에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장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 된다는 말은 내 스스로 내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지만이 뭔가가 얻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매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금 얘기 들었던 학생 메일이라든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단체 문자라든지 또 학교 카카오 오픈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관련돼서 안내가 나오면 묻고 하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뭐 지도교수님 면담이라든지 다른 기타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국가근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과 그리고 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일명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카페, 뭐 음식점 이런 힘든데 가셔서 근로하시지 마시고 학과와 유관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시면은 국가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단 조건이 소득 분위가 일단 좀 중요하게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신입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학재단 들어가셔서 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국가근로 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장학금으로도 등록금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저희는 또 교내 장학금을 많이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 장학금 그리고 면학 장학금, 정원의 특별 전형 장학금 해가지고 수시 그리고 만학도, 전문대졸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은 장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에 대해서 우리 장학지원팀 선생님께서 학생 1대1로 대부분 관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장학에 대한 내용이 뜨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 수가 신입생만 해서 지금 400명이고 재학생은 1,000-2,000명 정도 됩니다. 이 수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봉송 마일리지 장학금 그리고 성적 장학금 공부 잘해도 성적 장학금 주고요. 또 우리 학교에 2명 이상 친구가 2명 이상 가족이 다니고 있다. 그러면 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금액은 이 관내에서 엄청납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제 대학생활의 꽃은 또 동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리고 뭐 선후배하고 또 돈독히 하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 참여해 주시고 단비라는 봉사 동아리, 글로리라는 댄스 동아리, 그리고 동아 잔담이라는 또 이렇게 버스킹 공연하는 동아리, 하모니 그래서 봉사 동아리, 희망 OT, 그래서 봉사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아리들이 아마 학과 OT라든지 이럴 때 통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신입생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는요 저희가 동아리를 조금 만들고 싶어요.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 부원을 마련하셔가지고 또 학교에 신청을 하시면 동아리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학생들의 사회적인 책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학생 성공처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저는 말씀 마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센터별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제 수강 신청하시고 듣는 과목들이 교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과 외적인 프로그램들을 듣는 것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담당 선생님은 박대웅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교수학습지원센터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핵심 역량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들어야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학생 성공처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을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게 바로 교수학습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부서 빼고도 제외하고도 취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상담 지원센터 등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지사항이 나갈 예정인데요. 기초학습 능력 진단과 자기주도 학습 진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꼭 프로그램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학사 관리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비교과 프로그램별로 문의사항은 각 부서장님 또는 그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창업지원센터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창업센터장 이윤수라고 합니다. 앞에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지금 취창업센터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특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센터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나 혹은 그런 거에 관련된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라든지 뭐 응급구조과라든지 뭐 애완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저희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로 되는 비교과가 아까 전에 앞에서 교수학습센터에서 얘기한 거 외적으로 저희 필수는 저희 학교가 그 치매 선도 대학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관련된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환자 경험 평가라고 해서 그 병원이나 그런 데 관련된 특강들이 중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특강을 필수로 좀 들어주셔야지 그 비교과 봉속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학생 게시판 그리고 혹은 뭐 그 각 과에서 단톡에 의해서 보통은 프로그램들이 공지되고 홍보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상담센터와 인권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간호학과 교수 박종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초스피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말 그대로 학생상담센터잖아요. 여러분이 상담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요. 물론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처음 이제 상담을 돼야 되는 분은 지도교수시겠죠. 자, 먼저
저희 상담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인권센터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딱히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저희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방법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저희 위치 소개해드렸잖아요. 본관 117호에 학생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센터장인 저를 포함해서 유능한 상담사님이 계시고요. 행정 직원 한 분 같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앞서 비교과 프로그램 계속 강조하셨는데 학생 상담센터도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기가 시작되면 설문지가 계속 URL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음건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쫙 봐도 어때요? 여러분 상담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선택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그다음에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공모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도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권센터에서 필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폭력 예방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청하시면 좋겠고 학사관리 시스템이나 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학생 상담센터의 서포터즈로가 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진행할 때 홍보라든지 비교과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배너에 카카오톡 채널이 따로 학생 상담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즉답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내지는 궁금하고 싶을 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24시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장애학생센터 지원센터 김금남 교수입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 입학 전형으로 입학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입학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학과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지원을 받고 싶으시거나 장애학생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과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아까 설명했듯이 본관 1층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탈북민 학생 그리고 외국인 학생까지 상담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학생 지원센터 기자재 대여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권이라든지 뭐 사회봉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학생에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도우미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소수 집단 학생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학생을 위해서 학습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1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학생 의무 교육으로 장애 교육 인식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봉속 포인트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은 여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게시판에 장애학생 취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장애학생들은 주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학생 게시판을 잘 보시고 취업 안내를 통해서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 김경주라고 합니다. 네, 기숙사는 여러분들 그 숙식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이나 또
그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또 사생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장들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감이나 부사감들이 여러분들 불편을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